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22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불어닥친 한파 때문에 날씨 추운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주말이 되었는데요. 주말에는 오히려 예년 기온보다 훨씬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하죠. 문제는 뭡니까? 공기가 더러워진대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쉽게 하루하루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축소판 같은 주식시장은 더한 것 같고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맨 처음에 유행했을 때 주식시장이 상당히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래, 백신이 개발돼서 보급되고 치료제가 개발 중이니까 언젠가는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고 경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고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야. 이러한 기대심을 가지고 인내로 버텨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설레발을 치는 그 몇몇 주둥아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말고 지난번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822까지 확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오미크론이었어요. 그때 오미크론 발생으로 미국 증시도 하락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했을 때 미쓰리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오미크론의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났는데 이 녀석을 봤더니 델타보다 전염성은 2배, 3배 강하지만 증상은 델타보다 약하다더라.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제 인류가 코로나라는 질병을 마치 독감처럼 생각해서 1년에 한 번씩 백신을 맞고 이겨내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로 이제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증상이 심각한 델타보다 전염성은 강하지만 증상이 약한 오미크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쩌면 인류에게 축복이다라고 얘기했던 전문가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크지만 그거는 백신 맞으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증상인데 증상은 델타보다 약하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를 가지고 간다면 힘든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낫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미쓰리는 여러분 너무 쫄지 마세요 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슈. 지금은 코로나19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2년 금리 예상 점도표는 3번입니다. 물론 상황 봐서 필요하다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3번의 금리 인상입니다. 문제는 연준이 금리 인상 3번 하겠습니다라고 예상하고 그리고 작년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좀 빠르게 종료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투자은행들과 전문가들이 어머 이번에 연준이 4번 금리 인상한대. 아니야 6번에서 7번 한대. 금리 인상과 동시에 대차대조표 축소한대. 그리고 1월 달부터 금리 인상한대. 아니야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50bp 한대.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지금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팩트가 뭐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어요. 2022년 연준은
3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대차대조표 축소는 2022년 연말쯤 가서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장 눈앞에 1월달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블랙아웃이라는 기간 동안 즉 연준의 어떤 위원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에다가 살과 이자를 붙여서 6번, 7번 금리 인상을 한 해 모내 50bp를 한 해 모내 하는 이러한 썰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과도하게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최근 들어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은 다 설레발이다. 대신에 연준은 지금 풀린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뉴욕 증시가 계속 지켜준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막 3번 할 건데 연준의 금리 인상의 어떤 발목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큰 재료는 증시의 하락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뉴욕 증시가 더 빠져야지만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못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제목으로 타이틀을 달았는데 이번 1월달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월달 FOMC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우리 연준은 미국 인플레이션의 정상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발언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1월 21일 뉴욕 증시 또 하락했어요. 얼만큼? 다우지수가 1.30%, S&P 500이 1.89%, 나스닥이 2.72% 하락했습니다. 앞서서 1월 19일 날은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하락해서 조정장에 진입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1월 20일에는 다우지수가 200일 이평선을 하회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월 21일 금요일 나머지 지수인 S&P 500조차도 200일 이평선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꽤 많이 하락했어요. 자, 연준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아무리 봐도 미국이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적정금리 2.25, 2.50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올해 한 번은 50bp를 금리 인상해야 되고 25bp씩 3번을 해야 되고 내년에는 25bp씩 3번에서 4번을 해야지만 내년 연말에 2.25에서 2.50이라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준은 이미 금리 인상을 한 번쯤은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게 계속 뭔가 풀어야 될 숙제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의 3대 지수는 조정장세에 진입하고 200일 이평선을 하회하고 어느 정도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 1.9%까지 갔다가 1.75까지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증시는요 달러 강세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했다가 앞에 방송에서 예전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달러가 강세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거나 달러가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다. 왜? 지금은 달러의 영향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더 큰 이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달러의 영향보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몇몇 전문가들의 설레발 때문에 더 공포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은요, 실적 발표 시즌인데 발표되는 실적들도 그닥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왜 후광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좋아 보이면 다른 것들도 다 좋아 보이는 현상. 후광 효과의 반대말이 뿔 효과라고 합니다. 한 가지 부정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것들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를 우리가 뿔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실적 시즌인데요, 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넷플릭스가 4분기 순이익은 예상치를 윗돌았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기업 실적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때문에 증시 자체가 하락하니까 뿔 효과가 작용해서 미국의 기업 실적도 4분기 순이익은 좋지만 문제는 뭡니까? 1월달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윗돌긴 했는데 올해 1분기 신규 구독자 증가수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분기에 첫 번째 달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2월달, 3월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증시 자체가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난 과거인 4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는 저조할 것 같다라는 예상 때문에 기업 실적인데도 지금 주가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장마감 직전에 투자자들이 막 폭탄처럼 매물을 던지는 이런 강도가 1980년 이래로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전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까지 올라갔다가 2% 상승을 다 반납하고 종가 1%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왜 장 마감 직전에 폭탄 매도가 던져지는 강도가 1980년 이래 가장 강하냐면 너무나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때문이고요. 이 유동성을 연준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제때제때 회수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에 도달을 한 겁니다. 연준은 원래 예상대로 봤을 때 2015년에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그들의 예상대로라면 2016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됐고 2017년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자기네들 플랜대로 가야 되는데 2016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 못하고 겨우 한 번 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2019년도에 2번 정도 더 해야 돼라고 예상을 했지만 2018년도 4번의 금리 인상 때문에 2019년도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돈의 흐름은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가지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된 거죠. 우리가 경제를 배울 때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풀고 그 풀린 돈 때문에 사회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다시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풀린 돈을 이렇게 회수한다. 이게 경제의 어떤 그 이론이라면 지금은 그 이론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너무나 거미줄처럼 막 연결되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자체가 서로 얽히고 설킨 거를 한번 보세요. 이런 과정들이
금리 인상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국제 유가는요. 주가가 하락했죠. 주가가 하락해서 주가는 뭡니까?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이 약해지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빠지고 다 빠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글로벌 버블이 거품이 지금 걷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여전히 국제 유가 시장에는 공급 차질 우려감은 존재합니다. 그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도 아직 살아있고요. 예멘 방문 후티가 아랍에밀리트 공항과 석유시설을 공격했다는 것도 여전히 불안불안하고요. 대신에 국제 유가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이날은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나스닥 조정 진입, S&P 500과 다우지수가 200일 이평선 하회. 분위기가 안 좋네. 그러면 국제 유가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겠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날은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떨고 있는 거는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올해 첫 번째 FOMC 회의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설레발을 쳐서 JP모건 CEO는 6번, 7번 금리 인상해야 된다. 50bp를 해야 된다. 3월 달에 50bp 해야 된다. 1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 때문에 좀 난리 부르스가 쳤는데 지금 일단 주가가 빠지니까 일단 1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월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89.7%고요. 1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쑥 들어갔어요. 제가 미쓰리가 어제 방송 제목에서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1월 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우리 연준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살짝 명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연준이 점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하나 좀 첨부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상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국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요. 그동안 금리를 결정하면서 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었어야 되는데 연준이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도 즉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쫄아가지고 금리를 동결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미국 경제는 견고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야 니네 좋아질 건데 왜 금리 인상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우리 미국 경제는 견고해. 좋아.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다음 주, 제가 또 다음 주 일정과 이런 건 다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월 24일 월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마켓에서 발표하는 1월달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쓰리 예상으로는 12월 달 지표보다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1월 24일 날 마켓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표가 12월 대비 부진하다면 이 지표를 가지고 미국 증시는 연준이 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연준은요 공식적으로 3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연준이 1월 달에 금리 동결하겠구나. 점진적으로 하겠구나. 뭐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지켜보겠구나. 이러한 안도감으로 증시가 반등한다면 뭐 어디까지 반등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또 우리는 막 똥꼬발랄하게 막 집 팔아서 주식 사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2011년도에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혹은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했던 뉴스가 뭐냐면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었습니다. 그리스라는 국가가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 만기가 돼서 이 만기에 이게 만기가 연장을 하냐 뭐 못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 그리스가 디폴트 되면 그 다음 헝가리, 그 다음 스페인 도미노 이것 때문에 증시가 발목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보스 어젠다 2022가 개최됐습니다. 원래는 다보스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인데 지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이 대면해서 정식 다보스 포럼은 5월 달에 열릴 거라고 합니다. 자, 이번 다보스 어젠다 2022에서 나온 발언들을 좀 보면은요. IMF 총재가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국가들한테 야, 니네들 지금 바로 만기 연장 위해서 노력해라. 나중에 뭐 만기 연장 못하네, 뭐 하네, 뭐 죽네, 사네, 살려다네 하지 말고 빨랑빨랑 일 터지기 전에 빨리 대비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 다보스 어젠다 2022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3년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고 연간 3.3%의 탄탄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버블이 막 꺼지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국제 유가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그랬죠. 앞에 방송에서 국제 유가는 그동안 몇 년 동안 국제 유가 가격이 너무 싸서 중동 지역 국가들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지금 그나마 조금 돈맛을 보는데 얘네들이 지금까지 감산하는 그거를 갑자기 증산으로 바꾸겠느냐. 돈맛을 본 애들이. 조금 이제 심각해지면은 알았어요. 우리 오펙 회원국들이 증산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 국가들이 여전히 이 고유가를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안 끝났잖아. 아직 종식 안 됐잖아. 지금 뭐 오미크론 뭐 델타크론 이런 거 말고 또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어서 우리 오펙 회원국, 비오펙 회원국들은 지금 당장 증산으로 하는 게 조금 어려워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거품 꺼지고 이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잦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우려감은 국제 유가인데 국제 유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지난번에 감산하기로 했던 거 쥐오줌만큼 증산했지만 아직 그 예전으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지금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미쓰리는 지금 생각에 지금 너무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상 문제로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연준이 1월 달에 금리 인상 하겠습니까? 아니면 연준이 3월 달에 50bp를 하겠습니까? 그거 못 한다니까요. 연준이 3월 달에 50bp를 금리 인상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작년에 했어요. 근데 못 해요. 근데 그냥 JP모건 회장 뭐 하나금융투자증권 이런 애들이 그냥 뭐 6번 7번 하고 50bp 얘기하니까 그냥 다들 덜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월 24일 날 마킷에서 발표하는 1월 달 PMI 지표가 부진하고 이러면 연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뉴욕 증시는 그래, 마킷 지표도 이렇게 PMI 지표도 이렇게 전월 대비 부진하고 그런데 증시도 이렇게 하락했는데 설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하겠어? 아마 쟤네들 점진적으로 할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도 있기 때문에 쟤네가 1월 달에 쉽게 금리 인상 못 할 거야. 라는 안도감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쭉 지난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미크론이 생겼을 때 세상 망할 것처럼 증시가 빠졌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지 잠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오미크론이라는 어떤 단발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와 지금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은 조금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미국의 과도한 금리 인상, 과도한 긴축 우려가 좀 잦아들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 분위기가 갑자기 막 대세 상승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동학개미들은 빠이빠이 해야 돼요. 예. 이제 못 버티는 장이 된 겁니다. 다시 막 뛰어들고 이럴 장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조심조심 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남은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정말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체크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와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또 짚어서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